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벨 나옵니다. 장외진 앵커 3대 지수가 반등에 성공했지만 반등 폭은 좀 미미했네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국 3대 지수는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주시하는 가운데 전날의 폭락장에 대한 반작용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주와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지수가 5.55%, 나스닥이 2.3%, S&P 500 지수가 4.78% 떨어지면서 지난 3월 셋째 주 주간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내 일부 주에서 경제 재개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속도가 빨라지면서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급부상한 것이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플로리다에서는 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 이외 미국 22개 주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증가 추세로 돌아서면서 경제 재개 및 회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연준은 이날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가계와 기업의 취약성이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를 했는데요. 이외에도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일부 일자리는 복구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향후 재정 부양이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면서 정부 부채 급증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연말 국내 총생산은 8% 감소할 수 있으며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할 만한 근거는 보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날 발표된 지표들은 증시를 다소 지지해줬습니다.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6월 소비자 태도지수는 78.9로 소비가 빠른 시일 내로 회복될 것이란 기대를 자극했습니다. 또 미국의 5월 수입 물가가 전달보다 1% 오르면서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월가에서는 향후 시장에 대해서 엇갈린 진단들을 내놓고 있는 만큼 이번 주 한 주간도 신중하게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다우지수 장 초반 전거래일에 대한 반발 매수세와 양호한 지표 등으로 상당한 오름세를 나타냈지만 장중에 변동폭을 키우면서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1.9%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25,605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확인을 해보시죠. 1%대 상승세 기록하면서 9,588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에 모두 반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하락 반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장 막판에 소폭 회복하면서 1%대의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함께 볼까요? 1.31% 상승에 3,041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에 계속해서 미끄러지면서 반락했는데요. 막판에 오름폭을 넓혀가면서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자, 상품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가 지난 금요일에는 1% 정도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목요일에 증시 급락과 함께 이 국제 유가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주간 기준으로는 거의 6%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지난 6주 동안 이 WTI 가격은 연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이제 7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이었습니다. WTI는 지난 금요일에 0.8% 거의 1% 가까이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만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간 기준으로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했죠. 주간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마감 종가는 36.56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금값은 정반대로 이 한 주 동안 3% 정도의 상승을 기록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2차 재확산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연준이 암울한 경제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것이 국제 금값의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3% 정도 오르면서 지난 금요일에 국제 금값은 1,737.3달러 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0.7%를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들이 지난 금요일에 투매에 나선 이후에 다시 지난 금요일 위험 자산으로 회귀를 하게 되면서 채권 금리는 다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0.7% 회복한 채 0.704%의 지난 금요일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 상품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백악관이 코로나19 재유행을 우려하는 시장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보건 전문가들과 상당히 긴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들은 2차 재유행은
재확산은 없다고 했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역시 2차 확산에 대해서는 경제 재봉쇄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으며 자신도 여기에 동의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재확산 우려가 일고 있는 일부 지역에 전담팀을 보냈다고 말하면서도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 특정 지점에서 확인되는 약간의 증가세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캐비넷이 백악관 경제선임보좌관 역시 인터뷰를 통해서 분명히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은 것이 맞지만 일부 지역에서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 정도로만 보인다면서 최근 몇 주간 추이가 매우 긍정적이어서 이런 추세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미국 내 일부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크게 늘면서 시장에서는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게 일고 있는데요. 백악관 관계자들이 2차 유행과 경제 재봉쇄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CNBC의 매드머니 유명 진행자죠. 짐 크레이머가 지금 시장은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만든 것이라면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군중들이 모여들면서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금 시장은 역사상 가장 과매수된 시장이라고 평가를 하게 됐는데요. 지난 목요일에 미국 증시가 6%의 급락을 보인 이후에 그 다음 날 금요일에는 위아래로 거의 3% 이상의 변동성을 보인 시장이었었죠. 굉장한 변동성이 나타난 시장인데 이런 시장 급반등을 보고 뒤늦게 뛰어든 매수자들과 또 단기 차익 실현의 매도자들이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짐 크레이머는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이 시장은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단기 급등을 노리고 동전주에 몰려들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런 걷잡을 수 없는 투기적 트렌드는 반드시 실망감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이런 현상이 이어진다면 빨리 부자가 되려는 군중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고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는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고무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조언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2차 봉쇄, 락다운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최애 기업을 매수하라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요즘 월가에서 많이 나오는 지적과 같은 맥락입니다. 코로나 지원금이 현금으로 들어오자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매매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를 다소 달래줄 좋은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럽 4개국에 4억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이탈리아와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는데요. 이 국가들은 중국이나 미국에서 잠재적으로 백신 구매를 통제하거나 독점적으로 독점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백신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백신 동맹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번 계약이 백신 동맹의 첫 프로젝트라서 이번 계약으로 유럽 인구 약 7억 4천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영국 옥스퍼드대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으며 오는 8월에는 임상 3상 시험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7월에는 모더나가 9월에는 존슨앤존슨이 임상 3상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보건부 장관은 오는 가을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끝나면 연말에는 1차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CEO 파스칼 소리엇은 일본과 러시아, 브라질 또 중국에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하는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장도 여기에 대해서 재유행과 백신의 개발 속도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스페이스X가 지난 토요일에 58개의 인터넷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시켰습니다. 게다가 스타링크 홈페이지가 업데이트되면서 조만간 위성 인터넷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일단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스타링크의 이 인터넷 위성의 발사 소식이 굉장히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면서 성공적으로 위성을 발사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뉴스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CNBC에서는 스타링크의
사이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홈페이지가 업데이트된 내용을 조명하면서 조만간 인터넷 위성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고 평가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 58개 위성을 발사하게 됨으로써 스페이스X는 총 540개의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게 됐습니다. 또한 스페이스X는 지난 4월에 FCC 연방통신위원회에 스타링크는 올해 안에 북미 지역에서 상업용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보고했는데요. 미국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이 월가의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들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맨해튼 나우 시간이고요. 맨해튼 현지에 있는 이정호 국제금융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회사채가 폭증하면서 역대 최고로 좀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선 지금 그 회사채 자체 절대 물량이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차트에 나오는 것은 그 비금융기관의 회사채 내용인데요.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미국 GDP 대비 50%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 1분기까지의 그래프인데 이제 2분기를 더 포함하게 되면 이거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낮은 금리 때문이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0%대까지 내렸고 따라서 시장 금리가 많이 낮아졌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업들의 운용자금도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낮은 저금리 조달 비용을 활용해서 채권을 발행하려는 그런 요구가 회사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그 좀비 기업들이 많이 증가를 해서 또 한편으로 이제 시장에 그 압박을 주고 있죠. 좀비 기업이라 하는 거는 그 쉽게 말해서 영업이익으로 자기의 이자 비용을 커버할 수조차 없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차트에 보이는 거는 지금 10년 이상 된 미국 내 상장 회사 중에 이자 보상 배율, 즉 그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그 비율이 1이 안 되는, 근데 이게 3년 연속 1이 안 되는 그런 회사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상승해오고 있는데 그 추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좀 불안 요소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그 회사채가 폭증하고 있고 좀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시장이 상승했던 거는 이런 좀비 기업들의 채권조차도 연준이 사줄 거야라는 믿음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상승이 된 것이라서 좀비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회의론적인 것이 더 큰지 아니면 연준을 믿자는 좀 낙관론이 더 큰지 월가는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지금 월가에 보는 그 긍정론과 비관론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데요. 우선 최근 급격한 상승 랠리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즉 원인은 불확실한 경기 회복, 올해 하반기까지는 되게 안 좋을 것으로 추측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의 불안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2차 확산이 일어난다면 내년의 경기 회복도 좀 멀어질 수 있는 거죠. 또 올해 11월에 있을 미 대선도 한 가지 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서 많은 그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좀 그 불안한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더블라인 캐피탈이나 구겐하임 파트너즈의 그 펀드 매니저들은 현재 주식이 매우 고평가된 상태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MFS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같은 그 캐피탈의 수석 전략가 같은 경우는 현재 랠리에 매우 놀랍고 또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제레미 그레함 같은 밸류 인베스팅의 선구자죠. 이분은 현 시장은 긍정론에 일방적으로 쏠리는 듯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회의적인 시각이 이제 한편에 있고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여전히 긍정론도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런 거죠. 페드와 싸우지 마라. 즉 지금 페드가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해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기업 유동성 제공 프로그램 등을 가동하는 등 지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미국 경기를 부양하고 있고 증시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미국 증시에 계속 랠리를 이끌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시중에 풍부한 현금도 그리고 유동성도 또 한몫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게 뭐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FOMO 트레이딩이라고 여기서 부르는데요. FOMO라는 건 이제 그 fear of missing out earning opportunity. 즉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열심히 상승장에서 돈 많이 벌고 있는데 나만 지금 수익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으로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기관 및 개인들을 가리킵니다. 뭐 이런 그런 자금 흐름들 덕분에 증시 랠리는 당분간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한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뛰어들었다는 점이 애매하긴 한데요. 월가에서는 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좀 긍정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부정적 요소로 보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이죠.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뭐 그 정확한 뭐 가치 평가에 기반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개인 투자가들은 거의 대부분 뭐 그 투기성 그리고 뭐 데이 트레이딩 뭐 이런 것들을 노리고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변동성을 더 확대시키는 그 측면이 더 강하고요. 아무래도 좋게 보기는 뭐 힘들다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요인들을 뭐 부정적인 요인들과 긍정적인 요인들을 고려하면 상승장이 뭐 이후 얼마간 더 이어지더라도 지금까지 있어 왔었던 이런 강력한 추세 상승을 계속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뭐 이런 것이 양쪽 모두에서의 어떤 공통적인 컨센서스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맨해튼 현지 분위기도 전해주세요. 지금 뉴욕주는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업스테이트라고 하죠. 북부 지역에 있는 몇몇 그 카운티들은 이미 3단계 비즈니스 재개에 진입을 했는데 다음 주에 추가로 더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요. 뉴욕주의 코로나 사태는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서 뉴욕시도 계속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도로 정체 뭐 보행자 증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제가 요새 직접 돌아다녀 봐도 스트리트 리테일러라고 하는 그 소매상들, 길거리에 있는 소매상들, 뭐 카페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타 소매상들이 영업 재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만간 곧 제 모습을 되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 섞인 뭐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시민들이 마스크는 계속 끼고 다니겠죠? 예, 물론입니다. 이거 뭐 거의 그 맨데토리로 지금 주에서 권장하고 있는 거라서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끼고 다니고 있고요. 뭐 거의 95% 시민들의 길거리에서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맨해튼 현지의 내용 잘 들어봤습니다.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더 많은 내용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